경제 채널 서울경제TV.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에서 밀려났던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부친은 신격호 총괄 회장의 뜻이라며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롯데그룹의 집안 싸움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올 연말 재입차를 앞둔 서울 시내 면세점 제인가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투자자들이 A등급의 회사채도 거들떠보지 않고 있어 회사채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금 수혈이 필요한 기업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는 의사소견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입원할 경우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목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에서 밀려났던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 회장의 지시라며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오늘 지난 8월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생 신동빈 회장에게 패배한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빼앗긴 경영권을 다시 되찾는다는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 계열이 아닌 신세계 계열의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동빈 롯데 회장이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장악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말이 서툰 신 전 부회장을 대신해 부인인 조은주 씨가 기자회견문을 대독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소송을 포함한 여러 필요한 조치를 시작합니다.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흠결이 있었다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소송은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이라며 친필 서명 위임장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그는 신 전 총괄회장의 즉각적인 복귀와 명예회복, 그리고 불법적인 결정을 한 임원들의 전원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 본인은 일본 법원에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 소송을 냈다고 알렸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오늘 한국법원에 호텔 롯데와 롯데호텔 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등 사과 처분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지분 36.6%를 갖고 있어 신동빈 회장의 29.1%보다 많다며 자신의 경영권 승계 적법성과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소송은 도 넘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일 롯데그룹 경영권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신격호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흐린 상태인데 어떻게 소송전에 참여하게 됐는지 경위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소송이 롯데그룹 경영권을 흔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본격적인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이로써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다시 재점화되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소송전이 시작되면서 신동민 회장이 또다시 집안 싸움에 휘말린 양상인데요. 현재 롯데그룹에 산적한 현안 처리가 시급한 가운데 올 연말 재입차를 앞둔 서울 시내 면세점 수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한지희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로 35년째 면세점 업계 대표 주자로 꼽히는 롯데면세점. 연말 관세청의 서울시내 면세점 재입차를 앞두고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늘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 소송전에 나서면서 신동민 회장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재벌가 집안 싸움에 롯데그룹은 여론의 역풍을 맞았는데 다시 부정적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재입찰에 들어간 서울 시내 면세점 3곳 중 2곳은 롯데의 소공점과 월드타워점입니다. 지난해 롯데 영업이익 4천억 원 중 면세점이 96%를 차지하는 만큼 롯데의 핵심 사업으로 꼽힙니다. 롯데는 지난 25일 관세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월드타워점을 국내 면세점 최대 규모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나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국감 때도 신동빈 회장이 면세점을 통해 서비스업의 삼성전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의 약점으로 꼽히는 총수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여론이 다시 들끓으면서 면세점 수성에 먹구름이 낀 상태입니다. 이에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소송전에도 롯데그룹의 경영권과 사업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즉각 대응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엔 경영권이라는 건 이미 법적 절차에 따라서 부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소송 사유가 사실 크게 바뀔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실질적인 면세점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롯데그룹 이미지나 이런 데 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면세점 수성에 실패할 경우 향후 호텔 롯데 상장에도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롯데 면세점은 호텔 롯데의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재입찰에서 타격을 받게 되면 롯데에 어마어마한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도 롯데가 이번 면세점 수성에 실패하면 알맹이 빠진 호텔 롯데에 어떤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겠냐며 사실상 상장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소송전으로 확대되면서 연말 심사를 앞둔 면세점 수성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회사채 시장에서 채권 시장 투자자들이 초우량 회사채 외에는 눈길도 주지 않으면서 A0 등급의 회사채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자금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1일 A0 등급의 한솔재지가 5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수요 예측을 했지만 280억 원이 미매각됐습니다. 지난달에는 GS글로벌과 한진, GS에너지, 하이트진로홀딩스, KDB생명보험 등이 수요 예측 과정에서 미매각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기업 부실 위험성이 커지면서 채권 시장 투자자들이 A등급의 회사채도 거들떠보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채는 기업이 투자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투자자들이 국고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회사채를 외면하면서 정작 자금 수혈이 필요한 기업들이 속만 끓이는 실정입니다. 최근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한일월드의 음파진동 운동기 사기 사건에 얽힌 BNK캐피탈의 렌털 채권 미회수 가능성 등 일부 기업들의 부실 경영 사태로 기업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져 회사채 투자 심리가 위축된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크레딧 이벤트가 좀 불거지고 있었고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많이 됐었고요. 아무리 이제 A등급이라 하더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인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도 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투자자들이 회사채를 외면하면서 기업이 낮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국고채와 회사채 간 금리 차이를 의미하는 신용 스프레드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3년 만기 A0 등급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 즉 국고채와의 금리 차는 109.5bp로 근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리플 A 등급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도 29bp로 지난해 2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회사채 수요가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채권 금리는 오르게 되면서 국고채와의 금리 차이가 커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스프레드가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 자금을 빌리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내년부터 의사의 소견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입원해 발생한 의료비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의사의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할 경우 의료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판단에도 임의로 입원해 보험금을 받으려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응급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가 전국 43개 대형 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때 치르는 비용도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상급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때 생기는 의료비는 계속 보장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인 IMF가 현재 세계 금융의 가장 큰 위기 요인은 신흥국 시장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세 비날스 IMF 통화자본시장 국장은 취약성이 점점 커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신흥시장은 조정도전에 직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흥국 시장의 민간 기업은 5년간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이어진 가운데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며 초과 채무는 3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신흥국가들 국내 총생산의 15%, 중국의 경우 GDP의 2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IMF는 미국과 유럽은 경제 성장을 통한 금융 안정을 확고히 하고 있으나 신흥국은 여전히 취약하고 유동성 위기는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시공순위 10대 건설사들이 총 3조 8천억 원이 넘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삼성물산은 7,615억여 원 규모로 소송 금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국내 시공 능력 10대 건설사들 중 소송액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물산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국내 10대 건설사들의 계류 중인 소송은 총 1,075건, 금액으로는 3조 8,494억여 원입니다. 이 중 삼성물산은 피소와 제소를 합쳐 총 185건, 7,615억여 원으로 가장 많은 소송가액을 기록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용산 정화사업 공사대금 503억여만 원, 아랍에미리트 부르주 두바이 빌딩 건설대금 151억여만 원 등을 제소한 상태입니다. 또 동대문 패션 도매시장 누존상가 보관금 반환 등에 피소된 상태입니다. 그게 저희하고 직접적인 소송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조합과 관련된 이제 소송을 한 것도 이제 그중에 일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조금. 다음으로 대림산업이 피소와 제소를 합쳐 131건, 총 6,718억여 원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대림산업은 인도 석유천연가스공사이자 회사 오팔에 피소돼 1,62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또 SAI에 117억여 원 규모의 납품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내고 현재 중재 중입니다. GS건설은 193건으로 총 5,645억 원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영종자의 분양계약 취소 등으로 피소당해 219억여 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선 일부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GS건설은 11건설에 성복자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액은 2,007억여 원으로 GS건설 전체 소송액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등의 순으로 소송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송은 대부분 시행사와의 공사대금 분쟁, 입주민들과의 손해배상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건설사들은 하나같이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소송 충당 부채로 계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시장 전망치를 11%가량 웃돌아 일명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국내 주식시장도 활기를 되찾는 모습입니다. 특히 대형주와 수출주를 중심으로 코스피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증시가 계속 좀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예상 밖의 좋은 실적을 내면서 증시도 조금 활기를 띠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오늘 증시는 어땠습니까? 네, 이 삼성전자가 어제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7조 3천억 원 수준이라고 발표를 했죠. 이게 시장 전망치였던 6조 6천억 원의 11.2%를 웃도는 말 그대로 깜짝 실적이었는데요. 이 삼성전자 주가는 덕분에 어제 8%대 오른 데 이어서 오늘도 1.52% 상승한 127만 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2020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이 1,850억 원을 넘게 순매수를 했지만 개인이 2,039억 원과 기관이 329억 원을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2010선을 회복했는데요. 어떻게 삼성전자 깜짝 실적 효과로 지금 대형주를 중심으로 당분간 이 같은 상승세가 쭉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세계 경기 둔화에 한국 수출도 부진하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많이 내놨었는데 영업이익 규모가 추정치를 11% 웃돈 것은 환율이 상승한 영향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분석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다른 수출 기업들 역시 환율 덕에 실적이 좀 호전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증시에서는 환율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조승빈 연구원 분석 들어보시죠. 이번에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런 환율 효과가 실질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 보이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기존에 이제 기대감이 있었던 IT나 자동차 등 수출 관련주들에 대한 실적에 좀 시장의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수출 대형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면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유종우 연구원도 삼성전자의 실적 호조는 환율 효과 덕분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잘 나온 거는 일단 환율 효과가 반도체하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 실적에 많이 좀 도움을 준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스마트폰 사업 중저가 모델 물량이 예상보다 좀 좋아서 예상보다 소폭 좀 좋은 실적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이 환율 효과를 봤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수출주의 실적 호전으로 당분간 어떻게 증시가 좀 상승할까요? 네, 전문가들은 당분간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코스피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수출 대형주들이 그간 실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떨어졌었는데 앞으로 주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며 코스피 2000선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HMC 투자증권도 올해 실적 전망치를 고려했을 때 코스피가 실적이 바닥이었던 작년 평균 수준인 1980선 이상에서 움직여야 하는 그런 조정 우려가 좀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 우려를 좀 덜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이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추가 상승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국내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코스피 2000선을 회복하게 만들었지만 세계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2050선 이상으로 상승하기까지는 좀 쉽지 않겠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어닝 시즌을 맞아 향후 코스피 전망에 대해서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국내 휴대폰 3위 제조사 펜텍의 회생이 9분 응선을 넘었습니다. 법정 관리 중인 펜텍 인수를 추진해온 솔리드 옵티스 컨소시엄이 오늘 인수대금 잔금 386억 원을 납부함에 따라 펜텍 회생 절차는 오늘 16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와 법원의 최종 인가만 남았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솔리드 컨소시엄은 펜텍 인수 합병을 위한 본계약 체결 이후 인수가의 20%인 80억 원을 계약금으로 냈습니다. 여기에 30억 원을 중도금 형식으로 낸 점을 고려하면 펜텍 인수에 총 496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세 차례 매각에 실패해 파산 위기에 놓였던 펜텍의 회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펜텍의 새 주인이 될 옵티스 솔리드 컨소시엄은 급성장세를 보이는 인도네시아 모바일 시장을 거점으로 펜텍을 새롭게 키울 계획입니다. 펜텍의 영업 재개 시점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자동차 업계의 생산과 수출, 그리고 국내 판매가 모두 호조를 보였습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와 신차 출시 효과와 더불어 다목적 차량과 수출 주력 차종의 판매가 늘어난 덕분입니다. 9월 자동차 생산은 내수와 수출이 고르게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3.5% 증가한 33만 3,759대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엑센트, 프라이드, 트랙스 등 수출 주력 차종 등의 호조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한 20만 3,762대로 집계됐습니다. 내수 판매는 개별 소비세 인하와 아반떼, 스포티지 등 신차 효과에 산타페, 소렌토 등 다목적 차량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3% 증가한 14만 9,327대가 팔렸습니다. LG전자의 새 프리미엄 스마트폰 V10을 최저 4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LG-U+는 월 10만 원대의 데이터 요금제를 선택하면 28만 5천 원을 줍니다. 추가 지원금까지 받으면 판매가는 47만 1,950원까지 내려갑니다. 월 6만 원대의 데이터 요금제 선택 시 판매가는 60만 6,500원, 월 2만 원대의 데이터 요금제 선택 시 판매가는 70만 800원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공시 지원금을 주는 KT는 월 10만 원대의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하면 28만 1,000원을 지급해 판매가는 최저 47만 6,600원 수준입니다. 이통 3사 중 가장 적은 공시 지원금을 책정한 SK텔레콤은 월 10만 원대 데이터 요금제 선택 시 23만 9천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판매가는 52만 4,850원입니다. V10의 공식 출고가는 79만 9,700원입니다. 경제 전문 방송을 선도해온 서울경제TV가 오늘 개국 7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울경제TV는 지난해 보도국 신설, HD 전환 등 방송 혁신에 나서 경제, 증권 부문 콘텐츠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경제TV가 오는 10일 개국 7주년을 맞아 서울 상암동에서 개국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종환 서울경제부회장과 송태권 HMG 퍼블리싱 사장 등 서울경제미디어그룹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7주년 개국을 축하했습니다. 보도국이 빠른 속도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컨텐츠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생존해 나가는 그런 알파요 오메가가 될 겁니다. 이종환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더욱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우수사원상 시상식에서는 대상 한 팀을 비롯해 금상 4명, 은상 4명, 동상 3명 등 총 14명의 임직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제작국 전략사업팀은 증권 전문가 사업에서 비약적인 매출을 달성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10일 서울 상암동에서 개국한 서울경제TV는 경제 전문 방송으로 하루 12시간 생방송을 비롯해 보도 제작 프로그램 등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는 개국 7주년을 계기로 보도국 확대 강화, 증권 부동산 등 콘텐츠 확충, HD 송출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에서 여행 상품을 판매할 때 가이드 비용과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는 최종 가격에 포함해 알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합법 푸드트럭의 운영 대수가 44대로 작년 이후 무신고 영업으로 적발된 77건보다도 적었습니다. 정부가 무신고 푸드트럭을 법 테두리 안으로 유도하는 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펫투인, 올레처럼 상품과 서비스에 외국어나 외래어를 지나치게 사용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통신 서비스를 합한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공짜, 무료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투게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정의진입니다. 찬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할로윈 오늘 늦은 밤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와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오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기온은 뚝 떨어지겠습니다. 바람이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으니까요. 내일은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늘 늦은 밤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충남 서해안에 5에서 10mm가 오겠는데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내일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새벽에 북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전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그치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연휴에 들어가지만 아쉽게도 날씨는 좋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6.4도까지 올랐지만 내일은 이보다 7도가량 떨어진 19도에 머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토요일 늦은 밤부터 내리던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올가을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오겠고요. 이후 기온이 더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후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비가 그친 뒤 구름 많겠습니다. 낮에는 서울과 인천 19도로 오늘보다 크게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와 강릉 21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비 오다 점차 개겠고요. 한낮에는 광주와 대구 21도, 부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 비가 온 뒤에는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은 한글날이 569도를 맞는 날입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그런데 TV와 SNS 등을 통해 각종 비속어와 신조어들이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남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심코 아름다운 한글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생경제원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